역사상 가장 큰 거품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 좀 줄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은 미국 주가가 상당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주식 비중 늘릴 시기는 아닙니다. 조금씩 줄여주십시오. 네,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싸게 살 기회가 있으니까 네. 뭐 돈 많이 모아놓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희의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김영희 교수님과 함께 지금 가계자산 적정 주식 비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가계자산 적정 주식 비중인데요. 사실 정말 궁금해요. 어느 정도를 넣어야 하는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사실 주식 초보자분들께는 나는 어느 정도까지 내 자산을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예. 했을 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우선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에 77%가 실물 자산이고요. 네. 금융 자산은 23%밖에 안 돼요. 오, 생각보다 적네요. 네, 금융 자산이 너무 낮죠.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가 가지고 있는 전체 금융 자산이 작년 말 현재 한 4,925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43%를 주로 은행에다 맡기고요. 그 다음에 30%는 보험, 네. 그 다음에 주식에다 한 23% 맡기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비중이네요. 주식이요? 네. 아마 서영 씨가 생각하기는 적은 비중이지만은 이것도 많이 올라간 겁니다. 많이 올라간 건가요? 예. 이게 그 2018년, 2019년에 한 18% 정도 됐어요. 네, 그런데 2020년부터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 참여하셨죠. 맞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투자가 1,4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5천만 인구 중에서 1,400만 명이니까 거의 뭐 3분의 1 정도가 주식 투자하시죠. 그래서 이제 많이 맞네요. 올라간 거예요. 예. 생각해보니까 팬데믹 이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예. 이 주식시장에 들어오셨는데 예. 그때 뭔가 계기가 돼서 주식 비중을 많이 늘렸던 것 같기는 해요. 예. 젊은 사람들도 이제 주식 투자를 다들 하잖아요. 아마 젊은 분들은 금융자산을 이렇게 은행, 보험 이렇게 나누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주식 비중이 8, 90%. 서영 씨 지금 어떻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23%요 너무 적은데요 라고 했던 이유가 저도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그동안 저 어르신들께서는 네. 주식이 투기적 수단이라 가지고 맞아요. 투자를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저축의 수단이고 이 저금리 시대에 어쩔 수밖에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학교에서 주식을 안 배웠거든요. 지금 제 제자 중에 한 분이 초등학교 선생님 계세요. 네. 근데 이 선생님이 자기가 돈을 발행합니다. 그 학급 돈을. 우와.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매일 저 코스피가 얼마인가, 나스닥, 다우지수가 얼마인가, 거의 지수에 투자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돈의 개념, 금융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데, 저는 초등학교부터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저 증권회사 들어오기 전에 저거는 그 투기적 수단이다 이런 생각이 학교에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그랬는데 주식이 저축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학 때도 못 배우다 보니까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주식 무서워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예. 많이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 23%는 제가 보기 좀 낮다는 거고요. 네. 근데 우리보다 더 낮은 나라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죠. 일본이요? 예. 일본 사람들은 작년 말 기준으로 15%만 주식에 투자하거든요.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하나요? 은행에다 놓고 있어요. 금융자산 54%를 은행에다 놓고 있거든요. 일본 은행 금리 0%입니다. 그런데 왜 넣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디플레이션. 물가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요즘은 일본 물가는 계속 떨어졌거든요.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네. 물가가 2% 떨어지면은 은행이 0% 금리 받더라도 물가가 떨어진 만큼 자기 실질 금융자산은 올라가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구 고령화 때문에 일본 사람들 평균 67세 상속받는데요. 상속을 제 67세요? 나이보다 뭐 2살도 이깁니다. 와. 67세 상속받아가지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식 채권 투자 안 하고 그냥 은행에다 맡겼다 그냥 쓰다가 또 후손한테 물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디플레이션 때문에, 그 다음에 인구 고령화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54%를 은행에다 맡기고 있다. 일단 우리나라랑 상황은 그래도 좀 많이 다르네요. 일본보다는 좀 높은데요. 네. 근데 미국 사람들하고는 정말 또 차이가 나죠. 미국은 또 비중이 굉장히 높죠. 예, 미국은 주식에 54%를 투자하고 있어요. 와, 2배네요, 2배 거의. 예. 일본 사람들이 54%를 은행에 맡긴다는데 미국 사람들은 54%를 주식에 맡기고 있습니다. 은행은 13%밖에 안 되고요. 네. 근데 제가 미국 주식은 가끔 너무 많이 올랐다. 좀 조심해라. 54% 의미가 뭐냐면요.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한 48%였고요. 네. 그 다음에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한 48%였어요. 근데 지금 54%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죠. 네. 물론 미국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샀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미국 주가가 가계 자산 중에서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그만큼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거품일 수도 있는 건가요? 거품일 수 있어요. 아, 그 버핏 지수라고 그러는데 미국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작년 말 보니까 GDP 대비 334%입니다. 이게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 210%였고요. 네. 그 이전에 10년이면 180%였어요. 훨씬 높아졌네요.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 좀 줄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우리 주가는 조정 보이고 미국 주가는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서학개미 분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주식 많이 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올 3월까지 보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15개 많이 산 종목 보니까요.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21%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예요. 네. 그래서 15개 종목인데, 뭐 4월에도 조금 반등을 했지만은, 저는 이런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 54%다. 이거 너무 높다. 그래서 미국 비중은 조금 줄이셔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꼭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최근에 제가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에 들어가 보니까 재미있는 분석 자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분석 자료인가요? 미국 사람 빈부격차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네. 주식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아, 주식에서 많이 번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거고. 그 거기서 소득이 이름은- 높은 사람들이 네. 주식을 많이 사고, 네. 흑인보다는 백인들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소득 구간을 뭐 여러 단계로 나눴는데요. 연간 소득이 뭐 $10,000 이상인 분들은 주식을 한 9% 정도, 백인의 경우 이 정도 가지고 있는데, 뭐 $200,000 이상 이분들은 거의 54%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걸 장기적으로 오르고, 제가 미국 주가 떨어진다고 그렇습니다만 네. 지금은 높은 수준인데 장기적으로 올라요.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요. 예, 미국 정부가 돈 정말 연방은행이 돈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0년에도 많이 풀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네. 주식을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주식을 못 샀기 때문에 이 빈부격차가 더 커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은 매년 매월 이자는 받죠. 근데 1,000만 원 예금을 했다면은 10년 후에도 1,000만 원이에요. 주가는 어떻습니까? 1,000만 원 예금했을 때 그게 2,000만 원이 되고 3,00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주가 상승에 따라 이게 원금 1,000만 원 크기가 변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미국 통계 보니까 미국 빈부격차가 소득 차이도 있지만은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소득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미국 주식 비중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미국 가계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54% 역사상 최고치다. 그거는 네. 거꾸로 미국 사람들이 주식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던지 아니면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건가요? 주가가 많이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P 가격 곱하기 물량 Q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Q보다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너무 높아졌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은 미국 주가가 상당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주식 비중 늘릴 시기는 아닙니다. 조금씩 줄여주십시오.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미주민하고 미국 주식에 미치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굉장히 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통계로 보니까 미국 주가가 법비 지수나 그다음에 미국 가계자산 지수, 주식 비중이나 그리고 우리도 신용융자라 돈 빌려 주식 사잖아요. 네. 미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돈 빌려가지고 주식을 샀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신용융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조금 주식시장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점차 미국인들이 주식 비중을 줄일 수도 있는 건가요? 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가가 떨어지면은 자연적으로 줄어들죠. 그러네요. 그런데 저는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 비중이 줄어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 경제를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탄력적인 나라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대표적으로 고용이에요. 2020년 3, 4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미국 비농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2,200만 개 줄어듭니다. 그때 일자리 많이 잃었다라는 분들, 실제로 제 지인분들 중에서도 예. 그 시기에 딱 취업을 했는데 예. 바로 일주일 만에 나가라고 했다고 예,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200만 명이 뭐냐면은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가 단 2달 사이에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좋을 때는 좋고 그냥 나쁠 때는 그 고용이 줄어들면 소비가 급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20년 미국 GDP가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잠재 수준보다 실제 GDP가 네. 마이너스 10%까지 밑으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능력만큼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금리나 주식 변화에 민감하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주가가 너무 높은 수준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은 역의 부여효과, 주가가 떨어지면 소비 심리가 먼저 위축되고 지금 미국 소비 심리 별로 안 좋거든요.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미국 소비자들이 금방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에는 미국 주가가 상당히 한번 더 어려질 수 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좀 반등할 수가 있지만은 네. 제 생각에는 지금 미국 투자 비중을 계속 늘리는 시기는 아니다. 지금 시기는 아니다. 예, 조금씩 올라갈수록 미국 비중은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다. 얼마든지 앞으로 미국 주식을 내년 상반기 가면은 지금보다 더 싸게 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좀만 더 기다렸다가 사자. 예,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예. 미국 주식 먼저 시작했다고. 네. 그래서 제가 방금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미국 주식 비중이 많이 높은 편이어서 실제로도 많이 잃었고요. 네. 지금 굉장히 파란불이 켜져 있어요. 제 주식 계좌가. 근데 내년 상반기에 이제 또 침체기가 네. 오거나 하면 많이 슬퍼지겠네요. 예, 지금보다 훨씬 더 싸게 살 기회가 있으니까 네. 뭐 돈 많이 모아놓으세요. 네. 돈을 많이 모아놓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가게가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네, 가장 중요하기도 예.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예.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런 연령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서영 씨 연령에 같은 따라. 젊은 분들은 네. 뭐 100세까지 사실 거니까 주식 비중 많이 늘려도 되고요. 예, 저같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영해야 되니까 예, 주식 비율을 좀 줄일 수가 필요가 있는데 네. 근데 전체적으로 23%는 너무 낮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다.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높다. 네. 그래서 배당 투자는 주가가 올라가든 떨어지든지 계속 해야 된다. 배당 투자는 계속 해야 예,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제 금융자산 중에서 뭐 60% 이상이 주식이에요. 예, 제가 나이가 들었지만은.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연령에 따라 다른데 그래도 25% 미국은 54%는 너무 높고요. 뭐 저는 최소한 25% 이상은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배당을 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주가가 그동안 저평가됐다. PER이 뭐 우리 장기 평균이 한 10배밖에 안 되거든요. 미국은 S&P 500 기준으로 한 16배 정도 돼요. 네. 그럼 우리 주가가 왜 저평가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코리아 디스크, 한국 기업 지배구조, 그 다음에 낮은 배당 성향, 뭐 지정학적 문제는 언제든지 좀 북한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지배구조 뭐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요새 일부가 투자자들이 주주 환원 운동을 펼치고 있거든요. 주주 환원 운동이요. 기업이 돈만큼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든지 어떤 식으로 주주한테 환원해라.
아, 그러면 배당금이 훨씬 늘어날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네. 기업소득 한류세제라는 걸 한시적으로 3년간 실시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국민소득이 생기면은 가게가 가져가고 기업이 가지고 정부가 나눠 가져요. 네. 그런데 지난 20년 보니까 가게 몫은 줄어들고 기업 몫은 늘어나 버렸거든요. 기업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 소득은 늘어나고 가계 소득은 상대적으로 줄었으니까 그때 박근혜 정부 때 기업 소득을 가계 소득으로 이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기업들한테 임금 올려달라, 고용 투자 늘려달라, 배당금을 더 달라. 사실 그 뒤로 배당 성향이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거에 보면 배당 성향이 2019년 이전까지는 한 17% 정도 됐거든요. 네.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기업 이익 중에서도 배당금을 17% 줬다는 거죠. 17%. 세계에서 이렇게 낮은 나라는 없었어요. 아. 근데 그 이후로 뭐 삼성전자 같은 기업도 배당을 많이 주고 한 34%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아, 그럼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더 오를 건가요? 가능성이 있죠. 아. 네, 그래서 앞으로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줄 테니까 배당 투자 중심으로 우리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최소한 저는 25% 이상은 돼야 된다. 네. 이건 뭐 말씀하신 건 연령별로 전부 다른데 20, 30대 젊은 분들 네. 한 60, 70%는 주식해야 된다는 거죠. 배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60, 70%요? 예. 그냥 단기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100세까지 주식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런 네. 시대다. 그래서 배당 투자를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주식을 25% 이상 가지고 있는 게 좋고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60, 70%까지 보유해도 예. 괜찮다.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내용 들으시면서 자산을 지금 어느 정도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지 이게 참 고민이셨던 분들 좀 궁금증 해결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경제 이야기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은행에는 돈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단기적으로 뭐 쓸 돈만 은행에다 맡기고 네. 뭐 제가 구체적인 종목을 말씀드려서는 안 되는데 그 KT 같은 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데 이게 배당 수익률이 4 내지 5%거든요. 그리고 주가는 장기적으로 올라요. 그래서 저도 배당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당 투자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젊은 분들은 뭐 시세 차익만 단기적으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 배당 많이 주는 회사는 주가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주식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이 시기에는 배당 투자를 했어야 돼요. 경기 순환 이야기 했잖아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정점을 지났거나 수축 국면에 지금 들어서고 있거든요. 이 수축 국면에 들어서면은 주가 추세적으로 오르기는 힘듭니다. 주가 차례 박스권이고 또 한 단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내년 상반기에 주가 한 단계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럴 때는 가장 안정적인 종목들이 업종들이 통신하고 전기 가스 업종 이런 것들은 주가 변동이 심하지 않거든요. 이럴 때는 이런 주식 사가지고 그냥 배당 받으시다가 경기가 회복되면은 뭐 성장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죠. 그때 이제 종목을 교체해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추세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이런 시기는 좀 낮춰야 됩니다. 야 은행에 예금하면 1%밖에 안 주는데 배당 투자했더니 4 내지 5% 배당금을 주더라. 내년 많죠. 상반기까지는 좀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야 배당 수익률이 높다. 은행 이자가 훨씬 높다. 이런 생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큰 꿀팁 하나 알아갑니다. 저는 사실 성장성이 좋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지금 제 통장을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지는 않아서 안전한 주식들 위주로 배당 투자를 지금은 하는 것이 예. 좋다. 예.